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깊은 바닷속.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던 아버지의 넋두리는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극한의 밥벌이 현장. 나는 지금 아버지의 바다 그곳에 있습니다. 새벽 5시. 바닷가 사람들의 출근 시간. 순양호 선장 서영복 씨는 동생 영환 씨와 배에 오릅니다. 동생 영환 씨는 잠수부입니다. 10여 년 전 어느 날 평범하던 그의 삶에 방울타가 바뀌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잠수병이 원인이었습니다. 바다에다 이제 보시는 사고 나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만의 일진이잖아. 그래도 많이 잡혀주고 뭐야. 어려서부터 배 타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바닷가 사내들에게 아버지의 바다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환 씨는 현대식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잠수를 합니다. 몸이 쌍한 사람들은 그냥 오리발 차고 내려가는데 동생은 오리발을 못 차니까 저건 차고 내려가. 오리발도 있어. 두 다리의 신경이 손상된 영환 씨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영환 씨는 바다까지 내려진 줄을 따라 천천히 수압에 적응하며 내려갑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의 고통이 심해지고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영환 씨는 머릿속에 저장된 바닷속 지도를 따라 비단 번개의 밭으로 향합니다. 아름답고 푸른 동해의 깊은 곳, 때로 바다 밑의 화려함과 풍성함은 육지 사람의 눈을 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둘 그날 시간에 쫓기던 그는 대자연이 허락하는 시간 이상 바닷속에 머물렀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잠수병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그를 예의 없이 덮쳤습니다. 영환 씨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시각, 배위 역시 소리 없이 분주합니다. 형님의 눈은 동생이 작업하는 그 자리에 꽂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몇 천 배로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엔진 소리, 작업하는 물방울 저거. 귀는 동생의 숨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동생 영환 씨의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배의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수중에서 작업한 영환 씨가 망태 한가득 비단 뭉게를 올려보냅니다. 백전에 매달려 휴식을 취한 영환 씨는 다른 포인트를 찾아 입수를 준비합니다. 선장의 오랜 경험으로 채취할 물건이 많은 지역을 찾아 잠수부를 투입시킵니다. 문어도 좋아하는 위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위장술이 뛰어난 문어가 숨어있는 곳을 찾는 것도 문어를 찔러 잡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때 수중 마이크를 통해 영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옛날 교신 장비가 없던 시절 물속 신호를 잘못 받을 경우 사고 나기 십상이었습니다. 내려주실 게 뭐예요? 상하게 치고 안 보여? 지금 물속에서 영환 씨가 뭔가 다급한 상황에 맞닥뜨린 모양입니다. 배 위에서도
물속과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다. 같이 올라오라. 영환 씨가 물속에서 작사를 찾은 건 바로 이 대문어 때문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몸집이 큰 문어는 목에 줄을 감아 올가미를 매는 게 관건인데 용케도 8다리의 공격을 피해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즘은 문어가 귀해져서 이렇게 큰 문어를 잡으면 길 가다 돈 주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감아 가는 거야, 감아. 급장수 가면 안 되니까. 네. 천천히 올라와. 깊은 물속에 머무는 동안 혈액 속에 녹아든 질소가스를 몸 밖으로 제대로 빼내지 않으면 몸에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십 대 젊은 나이에 2다리의 자유를 잃은 고통은 그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겹게 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던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가기까지 마음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수의 밥값은 그날 경매에서 결정됩니다. 안 아플 때보다는 수확량이 덜하죠. 근데 이제는 그때보다 이제 욕심을 많이 덜 부리고요. 그때 이제 노하우가 조금씩 쌓이니까 그걸로 이제 조금씩 배우고. 오전 9시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가격이 어떻게 매길지 다들 관심을 집중합니다. 얼마 나왔어요? 예? 얼마 나와? 30만 원. 그 문어 잡고 이러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 줬어요? 네?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죠. 이래 잡고 물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잡는다 이런 거 배우고 그 본인이 얘 아니면 뭐 자기가 놀아가지고 물에는 묻다보면 아버지 시간 대로 이렇게 해라. 저도 처음에 뭐 못 쳐보기도 하고. 그럴까? 그럼 번개 몇 개요? 저 12개. 몽땅 12개입니다. 어려서 못하는 운동이 없었고 한때는 마라도나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몸도 좋고 체력도 좋았다는 영환 씨. 사고 전에 그는 배 타는 형이나 36년 먹으리 생활을 했던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꿈꾸던 젊은이였습니다. 오래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사용하라. 집 앞에 나가 아버지는 아들의 장갑을 받아 따뜻하게 데워둡니다. 산에서 어떤 길을 입고 예남을 입었고 어머니는
팔로 헤엄치느라 에너지 소모가 큰 아들을 위해 입맛 돋우는 반찬들로 아침상을 마련합니다. 근데 전 학교에서 레저 스포츠 학과를 다녔거든요. 네. 그 다니다가 저도 이제 옆에 다이빙 샵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모아서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형이 이제 잠수배가 있어도 이 잠수부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잘하면 돈이 돼요. 자기 웬만한 이제 회사 다니는 연봉보다 세니까. 그때는 그랬죠. 욕심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다치고 재활하는 겸 저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겸 이렇게 하는 거죠. 일을 한다고 하실 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대했죠. 하지 말라고. 대학교정 나와가지고 그걸 배워 그걸 한심하잖아. 군인에 가야 되는데. 오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환 씨는 아낌없이 등을 내주는 형님께 의지합니다. 영환이 친구들이 와서 해도 힘들어해요. 따로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체력 관리는 뭐 이제 술은 좀 좋아해도 주말마다 이제 축구하러 다니니까 세상 없어도 다른 일이 바빠도 거기는 안 빠지고 계속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축구하러 다니니까. 사고 당시 지었던 새 집. 나이 든 부모님을 위해 영환 씨가 마련한 집입니다.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제 자식이나 똑같아. 한 18년 차이 나니까. 근데 이제 그전에는 몰랐는데 요새는 자꾸 이제 겁이 나도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니까 물속에 집어넣는 자체가 겁이 나고 그래. 항상 신경이 더 많이 가지. 옛날보다. 고성 지역은 모굴이라 부르는 재래식 잠수부가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주인공 김명복 씨가 자신이 사용했던 청동 투구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게 아주 제일 1차로 나오는 옷이 하카피바예요. 약대가 돼가지고 17살에 배워가지고 18살에 이제 나는 이제 배로 맡아가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면은 50년 전이네요. 딱 이제 50년 됐. 반백년 모구리 인생은 푸른 녹이 쓴 청동투구처럼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유물이자 그의 인생 유물로 남았습니다. 낙디 넓은 잠수국에서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익힙니다. 처음 시작할 땐 무법천지로 수심 제한 없이 오갔다는 그도 잠수병을 얻은 후 생의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 병은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세계적으로 이 병은 저 고치는 사람도 없고 진단을 내봐야 뭐지 진단서 끊으려고 그래도 진단서를 끊지를 못해요. 진단이 안 나오니까.
돛을 다는 것으로 출항 준비를 시작하는 해명호. 전통 모구리 작업배입니다. 모구리 잠수부는 수압과 차가운 수온을 견디기 위해 보통 서너 벌에 내리는 기본이고 털 양말에 털 장갑까지 착용합니다. 우리는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없어. 다 이거. 아주 시간도 다 시켜요. 그 신발 한 장 한번 들어봐봐. 이거 한번 들어봐봐. 한쪽 손으로. 10kg도 나가겠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기둥을 잡지 이제. 큰일 나지. 사람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지. 이 신발 없으면 작업을 못해. 육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잠수부 생활. 이거 다 무거운 것 같아요. 다 무겁지? 다 무겁지. 안 무거운 게 없지. 거의 우리 몸무게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200kg 보면 돼. 모구리 전통 복장은 혼자서는 입을 엄두조차 못 냅니다. 바닷속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아침에 오르기가 제일 귀찮아. 모구리 잠수배 해명호 삼총사의 평균 나이는 73. 정년을 정해주지 않은 바다는 아직 이들이 몸을 움직인 만큼 거리를 허락합니다. 공기 압축기와 투구를 연결한 잠수기계를 이용해 물속 깊은 곳에서 작업하는 모구리는 이제 10명 남짓 남았습니다. 산소줄을 통해 외부 공기를 공급받는 모구리는 자신이 필요한 공기만 갖고 나머지는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잘못할 경우 몸이 뜨기 때문에 공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모구리의 잠수 기술입니다. 한때 모구리 경험이 있는 선장님은 매 순간 바다 상황을 체크합니다. 호수는 제일 신경만 있으면 호수. 이 잠수부가 하고는 호수하고 생명줄이잖아. 제일 이걸 많이 신경 쓰지. 수구레 가면 안 되잖아. 수구레 가면 끊어진단 말이야. 수심 20m 바닷속. 양쪽 20kg 가까운 새 덫신도 운동화처럼 가벼워지고 위태롭던 걸음걸이도 물속에선 한결 편안해집니다. 바늘 한 쌈을 손에 쥐고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잠수병. 물속에선 수압 때문에 그나마 통증이 덜 느껴진다고 합니다. 배그물을 수수기비에서 건져 올리다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잠수병이
자꾸 걷잖아. 처음엔 못 걸었다고. 바닷속 사정은 날로 나빠지는데 때때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들까지 불법으로 바닷속을 싹쓸이해 가는 통에 잠수부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건이 적어지다 보니 잠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잠수 시간은 곧 모구리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게 에어탱크로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게 펌프질을 했다면서요. 다섯 살 탔어. 한대. 그때 어떻게 했어요? pom프 여기 있어요. 이거 딱 놓고 여기 지게 똑같이 이거. 펌프를 연결해서 바람을 넣어서 밑에서 숨을 쉬려면은 끌어 계속 쳐야지. 그러니까 수심이 짚으면 이게 잘 안 쳐져. 압력에 아주 애먹지.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지. 일단은 밑에 생명줄인데 그게 올라올 때까지 아주 설껏 해야지. 잠수가 막 해달라면 신호 한번 치고 이제 호흡 한번 치고 넥터로 문제는 알았어. 그나마 세상 좋아진 요즘은 물속에서도 배 위와 교신할 수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세상은 멀미날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데 50년 드나든 고성 바닷속은 여전한가 봅니다. 김명복 씨는 살오른 해삼과 둥글둥글한 자연산 멍게를 부지런히 올려보냅니다. 그때 잠수부에겐 로또나 다름없다는 대문어를 만났습니다. 깊고 작별노라는 김명복 씨와 어떻게든 잡히지 않고 버티려는 대문어와의 사투가 펼쳐집니다. 급기야 문어가 김병복 씨의 몸에 들러붙었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도 남을 거대한 녀석입니다. 이럴 땐 문어가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안전합니다. 문어의 거센 저항에도 김병복 씨는 좀채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산채로 잡아야 상품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신랑이 그때 문어 생포에 성공합니다. 이제는 물 위로 올라가야 할 시간. 물 위로 떠오를 땐 마치 로켓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새벽 5시에 물에 들어가 오후 2시까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 무거운 장비에서 해방될 시간입니다. 작업을 마친 서영복 씨는 아침 식사용 횟감을 준비합니다. 잠수부들이 채취한 자연산 멍게와 해삼 등은 근처 횟집으로 판매됩니다. 서영복 씨는 날더워지기 전 체력 보충을 위해 아내에게 물회를 부탁했습니다. 공시 같은 멍게 속살과 두툼한 해삼에 고단백 성게알까지.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만한 보약이 어디 있을까요? 가족끼리 한 상에 둘러앉아 물회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것으로 여름맞이 몸부신을 대신합니다. 유진아. 물에 먹으면 이게 속이 든든해요. 여름에는. 저녁 때까지 밥 챙겨. 여름에는 이걸로 살아야 돼. 더우니까 체력 떨어진 데는 좋지.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예심.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이러다가 바다 나가서 지금 목이 쟁겨가지고 이거 오늘 고민이 엄청 많아요. 배 위에서 리허설을 너무 강하게 해서 내 시킨 내가 잘못이지 뭐. 우연히 잘하듯이. 우리가 TV를 보면 알지. 평생 바닷가에 살면서 성게알을 깠지만 지난 세월 자식들 입에 넣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다 같이 못 살던 그 시절 성게알은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던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서 계산 보면 뭐 얼마 주고. 진짜 다 왔고 그렇지는 않네. 그러지 뭐. 오늘 저 노래자랑. 노래자는 제타에 가고 우리는 제타에 가고. 나는 속속. 부모님은 늦지막이 얻은 막내 아들의 외출이 신경 쓰이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제가 바나나 보트 이런 것도 여름에 아르바이트 하고 제트스키 하고 여름 되면 그거는 좀 타고 싶어요. 형이 동행하지 않은 외출은 휠체어를 이용합니다. 올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뭐 집에서 저거. 예. 아니 만약에 올라가 불릴 때 영환 씨의 행선지는 롬볼 연습장입니다. 불리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공이 잘 안 간다고. 공 쓰는데 거기 여기서 안 가니까.
잔디에서 볼을 굴린다는 의미의 론볼은 인기 있는 장애인 스포츠 종목입니다. 지금 영환아 힘이 말이야 그냥 멀리다 놓고 집어 던져야 돼. 이렇게 공이 어떻게 됐든지 튈 수밖에 없어.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표적이 되는 노란색의 잭공을 굴려놓고 잭 가까이 어느 팀이 많이 던지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상대편이 저게 5개가 가깝다 내 거보다 그럼 5점이 되는 거고 내 거보다 1개가 더 가까우면 1점이 되는 거고 내 거를 기준으로. 그치 그렇단 말이야.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선수다 보니 공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나 봅니다. 한참 더 해야 되는. 공 던지기나 뭐 이런 걸 많이 해봤던 애라 다른 사람들 좀 낫죠. 아무리 뭐 실체를 탔다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좀 잘하는 편이에요. 공 던지기를 반복할수록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이 되살아납니다. 공 던지라고 잘했어. 좋았어. 속초에서 강원 도민체전을 하는데 도민체전이 끝나면 장애인 체전이 바로 있거든요. 요새. 무게가 달라. 그래서 그거 끝나면 여기서 이제 바로 하거든요. 아 그럼 도민 대표. 네, 이제 저는 이제 고성이니까 고성 대표. 부모의 간곡한 만류와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스포츠 대학교에서 그거 하는 바람에 그 벼러 가서 가면 전복도 잘 따고 그거 하니까 이 목으로 배워가지고 얼른 성공해야 되겠다고. 그거 못하게 해도 지가 저지르라고 나서서 우리가 해준 말라고 얼마나 말렸다고. 영환 씨가 롬볼 연습에 빠져 있는 시각, 형 서영복 씨는 오매불만 기다리던 전국 노래자랑 예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전국 노래자랑을 사랑하고 노래를 사랑하고 송혜 아버님하고 듣기 전에 꼭 노래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노래 아세요? 예, 품에 안기어 골이 잠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는 가에도 주름이 졌네. 쉰 목소리에 대한 우려와 달리 1차 예심은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여보세요. 끝났어. 그 어디 속초야? 아 나도 이제 1차는 되고 2차 했는데 몰라 남들이 되게 잘했다 했는데 뭐 저기서 할 책인지 아닌지 이제 얘기해봐야지. 제가 여기서 끝나고 빨리 가서 아 그래요? 내가 안 하면 안 돼. 아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오늘 평일이라서 평일이라서 또 친구들도 안 와. 내가 가서 보대요. 2차 예심까지 마친 형은 부랴부랴 차를 몰아 달려왔습니다. 내일 모레 배도 못 나가겠다. 왜요? 하진포 촬영이라. 본선 진출의 꿈에 부풀어 있는 형은 여느 날보다 힘이 넘쳐 보입니다. 토요일은 몇 시에 합니까? 토요일 8시 반까지 오래 안 올라오면 다른 사람 뽑는다고 막 강제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 다 주고 거기서 이제 리허설 하고 뭐 일인데 반주 맞춰가지고 뭐 노래.
열쇠. 그래서 열어놨어. 몇 년 후면 환갑에 이르는 나이. 아버지 같은 형 서영복 씨는 혹여 틈생이 걱정하게 될까 꿋꿋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른 아침 아야진항 해명호 삼총사가 모입니다. 아이 뭔 바람 불어준데 일어나. 근데 내가 새벽 4시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포도색이 쌩쌩하게 새파랗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힘들겠다 그랬지. 혹시나 하는 기대로 삼총사는 항구까지 나와 바다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좀 이 파독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일, 한 2, 3일 이렇게 조업을 하는데 겨울 같은 데는 공치는 날이 많아. 그럼 이렇게 세 분 아침에 나왔다가 이제 그 좋은 공기 마시고 또 가는 거지 뭐. 그 세월 살아오는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던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요? 모인 김에 지난 4월에 번 돈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경비 28만 9,600원을 빼니까 672만 9,900원을 올렸어 우리가. 잠수부가 224만 원. 그다음 목욕비 9만 원. 그래서 233만 원인데. 왕년에 이름난 머구리였던 시절 가져가는 180만. 당시 선국으로 받은 돈이면 속초 시내에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을 정도로 김명복 씨는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금방 계산 나오니까 이게 뭐 하여간 그 뻔히 아는 거니까 서로 다 들을 이게 없지. 그게 제일 말하자면 배 사람들 여기 제일 여태가 제일 즐겁죠. 요거는 계산. 아유 또 온다. 아유 저 말만 또 온다 이래 누가. 강원하고 하고 학을 때. 땀 흘린 수고가 클수록 열매는 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때마침 찾아온 아들에게 잡물을 맡깁니다. 새가 물고 올 때 물 2박스만 사가. 물 2개요? 2박스. 가까이 사는 아들은 종종 들려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 제가 이제 글을 이제 못 읽으시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아니면 와이프나 제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돈 내는 그런 네, 것에서 돈 내는 거랑 오늘 또 이제 아버지 일하신 돈 이제 제가 또 입금 통장에 입금해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해야죠. 이제 아들로서 그게 해드릴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요. 거의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 아버지가 이 일로 이제 저희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이제 뭐 아버지도 그래도 뭐 아직까진 벌이가 괜찮으시니까. 근데 몸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솔직히 내심 너무 걸리거든요. 큰 도시로 나가 살던 아들은 얼마 전 주변을 정리해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를 돌봐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보면 대물인 줄 알겠네. 깨끗하게 돼. 뭔가 이거. 근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잔털이 나네.
야 이마 그런 거 왜 아버지도 안 넣나? 아마 아들이니까. 한때는 그도 아버지 뒤잇기를 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모르게도 그런 짓 했더라고요. 저는 제 일체만 배는 이제 안 태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 대학까지 다 보내고 아니 배 태울 것 같으면 대학까지 못 따라 보내요. 아버지의 반대로 배를 타는 대신 요리를 배운 아들은 조그마한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밥 먹었니? 지난 세월 숱하게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아버지와 동생도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자신에겐 천직이지만 아들만큼은 다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자들은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고 거기 계속 신경 쓰는 거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면 물건이 있나 그거를 이제 신경을 쓰는 거고 내처럼죠. 우리는 이제 나이 먹을 만치 먹고 아니 우리도 말할 거도 야들은 아직 애기들이잖아. 한 며칠 저렇게 작업하다 보면 쉬고 싶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게 내 혼자 생각해가지고 더 되지도 안 하고 지금은 사람 숫자가 3명이지만 옛날에 노조고 일할 때는 보통 5, 6명 됐거든요. 그 사람들로 다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바다 세상 지금 아픈 데가 찾지. 물속에 들어가면 아픈 데 없고 이게 전체가 마비가 되니까 일단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씩 마비가 되니까 편하지. 그래 편하지 뭐. 김명복 씨가 바닷속에 들어간 직후 바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풍 내리면은 파도도 많이 일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 파도 있으니까 근데 자꾸 이 브라치를 박았다 뺐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많아. 그래서 날씨가 안 좋고 파도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러면 좋은 폭염에 들어가야 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되겠다. 바람이 많이 불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파도하고 같이 와. 올라가라. 선장님은 바다의 경보를 거스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바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 같기도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앞으로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요. 바다에서 욕심은 안 되죠. 오늘 못 보면 내일을 또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욕심내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조류의 흐름에 몸을 맡긴 영환 씨는 깊은 바다 밑에서 해삼을 줍고 성게를 건져 올립니다. 지난 36년간 그의 아버지가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동안에도 그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뭐 그 피가 저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뭐 다 그렇잖아요. 보고 잘하고 뭐 어깨 너머로 본 게 습득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발달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운명적으로 이거를 내가 그렇죠.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렸을 땐 그게 되게 싫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되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로 이어지는 삶의 바다. 그것은 어느새 운명을 넘어 숙명이 되었습니다. 깊은 물속 그의 발끝엔 아버지의 그림자로 물들어 있습니다.